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 갑자기 얘네가 양봉이 나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무중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B2019 저희 카톡 아이디거든요. 이거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무료 체험을 원하신다? 신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라고 했을 때 원전 수출국 국정과제 최종 본서 빠졌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부터 원전을 외치고 대선 후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원전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산업 통상자원부에 신설하기로 했던 원전 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죠. 원전 수출국이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정부 철학인 조직 슬림화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전 수출 지원 전담한 과를 국으로 단위 조직해서 확대해서 K원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원전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게 완성이 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도 원전이 과연 윤석열 정부 안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의 기사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혜는 없을 거다 라는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었죠. 그러면서 이 최종본의 원전 수출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외가 되었다 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원전으로 얘기를 이끌고 오고 전국을 이끌어 왔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좀 태도를 변화시킨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과천에서 열렸던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정부 조직의 슬림화 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신설국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는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원전 수출국 신설을 추진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지면은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 정책을 좀 이끌어 나간다는 부분에서 원전만큼 뭔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줬던 건 없는데, 그 원전조차도 지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살짝쿵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막 출범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한 발 한 발 계속 물러서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국단위 조직을 신설을 하고요. 법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원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실무 총괄을 맡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수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조금 더 축소해 갖고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싸리 이제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또는 원전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땅땅하게 좀 지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죠. 국단위 조직이 신설되면 사업부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을 조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서 빠진 결정적 원인도 일부 부처가 막바지 합의까지 사업부 조직 확대에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아니 이게 조직의 확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에너지 정책이 더 중요한 겁니까? 라고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에너지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결과인 것 같죠. 지금 정부가 원전 전력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원전 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8명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산업부 원전 수출 진흥과 한 개 과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을 갖고선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수출하겠다라는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한 발 후퇴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결과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음봉들이 많이 나왔죠. 이 뭐 G2 파워뿐만 아니라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진, BHI, 한신기계, 일진파워 분위기 좋게 만들어 가다가 오늘 거의 음봉으로 분위기 좋은 것들을 다 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 되지, 그게 조금 이번 정부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G2파워가 원전 관련된 수주가 나왔다라고 해서 계약이 다 했다라고 해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눌리는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상증자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돼요. 이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이 4만원 구간이었죠. 4만원 이 구간 안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하고요. 지금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이 온다라고 하면 그 권리락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여줬던 무증 관련된 종목들이 권리락 한다라고 하면 점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쉬워하지 말고 굳이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포지션을 잡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전으로 놔두고 무상증자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 어차피 원전은 지금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악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2파워 무리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RB2019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무료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